JB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해피천님이 기다려지는 뉴스는 별로 없지만 오늘도 삐딱하게 파이팅 해주셨어요. 기다려지는 뉴스는 별로 없나요? 그래도 제이비의 목소리는 기다려지니까 들어와 계신 거겠죠? 뭐 당근이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희님이 스페인 출장 중에 본방 사수합니다. 여기는 밤 11시고요. 보람찬 오늘 하루 마무리하고 반신욕하면서 듣는 제이비타임즈 새롭네요. 이야, 와, 반신욕하면서 지금 저희 시선 집중을 들고 이야,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그러나 스페인도 축구에 엄청 열광하는 나라인데 네. 월드컵 기간 지금 스페인 축구 관련 분위기가 어떤지 그것도 참 궁금하네.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출장 중이시라잖아요. 일하시느라고 살펴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살펴보셨다면 뭐, 아니, 소식 전해주세요. 길거리는 돌아다니실 거 아닙니까? 네. 네, 저는 스페인이 이야, 부럽네요. 스페인에 거주하시는 분도 아니고 스페인으로 잠깐 출장을 가셨는데도 저희 시선 집중과 함께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날씨 얘기가 진짜 많은데요. 빵여사님, 급 추워진 아침입니다. 촌철님들 감기 조심하세요. 훈민정음님, 너무 추워요. 마중물님, 하루 사이에 겨울왕공이 됐습니다. 써니님, 적응이 안 돼서 너무 추워요. 11월이 좀 너무 좀 따뜻하긴 했죠. 그간. 이제 겨울이 본격화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단히 채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아침이거든요. 정말 춥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촌철님들 중에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 문제를 조금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노사 협상이 어젯밤에 결렬이 됐고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파업이 시작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출근길 시간은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운행하겠다라고 서울시가 밝혔거든요. 근데 출근길만 일하고 또 퇴근길 가면 또 약간 좀 줄어든다고 하니까 좀 대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AS 타임 가시죠. 네, 저희가 언론 문제 그리고 관련해서 방송법 개정안 얘기를 JB타임즈뿐만 아니라 언중유골 그리고 본방에서도 여러 번 다루긴 했었는데요. 어제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국회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합의 처리는 아니었고요. 민주당이 단독 의결을 한 건데 이 법안의 핵심은 KBS, MBC, EBS의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추천 방식을 바꾸는 게 핵심이죠. 네. 정치권, 특히 여권의 입김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인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앞으로 처리 절차도 조금 복잡합니다. 네. 일단 과방위 법안 소위를 넘긴 거기 때문에 과방위 전체 회의 넘어가야 되고요. 법사위 넘어서 본회의까지 가야 됩니다.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또 궁금하고 네. 내용적인 면도 개혁이냐 개혁이냐 이걸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 JB가 미디어 언론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이, 전문가죠. 한번 얘기해 아무튼 주세요. 넘어야 될 산이 두 개가 있죠. 일단 그 전체위 통과해서 법사위로 넘어가면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느냐. 사회권을 쥐고 있는 김도우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만약에 넘어가면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되겠죠. 지금 그 의석 분포로 놓고 보면 그럼 두 번째 그런 고비는 뭐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바로 이 지점이 되게 흥미롭고 궁금한데요. 흥미로워요. 만약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뭐 이미 그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MBC나 언론을 대하는 태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 많이 목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태도가 이 방송법 개정안에 그대로 스며드는지 안 드는지 이게 궁금해서 지금 드리는 질문이고요. 근데 그거는 맨 나중의 수순이고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일단 이거부터가 궁금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제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법사위에서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할 거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말도 좀 뭐한 게 법사위에서는 체계 작구 심사만 하는 거지. 방송법 내용에 대해서 검증하고 말고 할 검증 상임위가 아니거든요. 법사위는. 그만큼 반대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니까 채택한 용어는 별로 그렇게 적절한 용어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자, 민주당이 오늘 예고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지 안 할지 이게 지금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의총 후에 오영환 원내 대변인이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잠시 들어주시죠. 파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해임 건의안 발의를 시사하였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 측이 뭐 불쾌하다는 등 즉각 거부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이는 등 이런 상황에서 이 해임 건의안을 우리 예정대로 이렇게 발의하는 것이 맞나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어떤 방법으로 할지 어떤 시기에 할지는 원내 지도부의 판단에 맡겨주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발표 내용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보도를 종합을 하면 이런 의견 말고 오히려 더 강경한 의견, 해임 건의 갖고 안 되고 그냥 탄핵 바로 소추? 탄핵 소추로 가야 된다. 이런 강경한 의견까지 지금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런 의견은 다 쏟아졌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원내 지도부에 지금 일임을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늘 원내 지도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텐데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를 종합을 하면 일단 그냥 원래대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다만 탄핵소추로 바로 직행할 여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보도가 그러니까 다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박홍구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또 한다는 뉴스도 있고요. 네, 요 어지러운 상황을 종합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해임 건의안이냐, 탄핵소추 아니냐. 네. 근데 문제는 해임 건의안 대신에 탄핵소추 아니냐, 아니면 해임 건의안 다음에 탄핵소추 아니냐. 아,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신해가 돼버린다면 해임 건의안은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바로 탄핵소추로 직행을 한다라는 거고 네. 다음 해가 돼버리면 해임 건의안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탄핵소추로 간다. 단계적 접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해임 건의안은 그냥 제끼고 탄핵소추로 바로 가고자 한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안 받아들일 건데 해임 건의안 내서 뭐 하느냐. 이런 의견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해임 건의안을 내는 목표가 뭔지를 먼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론전 차원에. 그래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 문제를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국정조사의 밑도를 까는 정치적 측면을 먼저 고려할 것이냐. 아니면 즉각적인 가시적인 결과 이상민 장관의 퇴진 내지 최소한 직무 정지로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냐에 따라 목표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소추는 통과되는 순간에 일단 직무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좀 궁금한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처리하는 절차의 문제인데요. 해임 건의안을 내보고 그 다음에 탄핵소추안으로 가는 경우에는 12월 2일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는 뭘 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안 받아들이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탄핵소추안 발의해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야 되는 이런 추가 일정을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알겠습니다. 합시다라고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해임 건의를 둘러싼 어떤 여야 간의 공방은 더 드세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의 문제는 12월 2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데 예산안 처리라고 하는 고리가 없어진 상태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는 문제.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매끄럽게 본회의 소집까지 갈 수 있느냐를 좌우할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마 이 점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해임 건의안이 아니라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가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미 이 자리에서 짚어드린 대로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가버리면 그럼 뭘 위반했는데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주된 논란거리가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상민 장관의 책임은 정치적 책임에서 법률적 책임으로 핵심 내용이 전환이 되어버리는데 그것이 국정조사를 그러니까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한테 유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좀 주판을 튕겨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없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어떤 선택을 할지 초미의 관심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당이 또 어떻게 대응할지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탄핵소추냐 해임건이 아니냐 어떤 식으로든 지금 국정조사 보이콧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국정조사가 파행이 되고 이러다 보면 진상규명은 또 더 멀어지고 또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비판은 또 높아질 거고 이게 악순환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여당의 대책은 잠시 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6월 12일에 극장을 찾아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같은 달 30일에 한국 납세자 연맹이 영화 관람에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윤석열 대통령의 5월 13일 외부 만찬 관련 정보도 공개해달라. 이것도 함께 청구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오늘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리는데 이에 앞서서 대통령실이 여기에 답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목 그대로 읽어드리면 대통령 부부가 영화관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대통령 통치 행위의 일환이며 정보 공개는 국가 안보의 핵심인 대통령 경우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통치행위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통치 행위는 보통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특히 대통령의 행위로서 사법 통제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행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방북 내지 뭐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경우라고 이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반국가 단체의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우리 영토에 들어가서 그 수계와 회합을 하는 행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하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고도의 통치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전제에 따르면 통치 행위는 국익을 위해서 사법적 규율의 틀을 벗어나서라도 꼭 해야만 하는 행위. 이렇게 2차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화관에서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는 게 이거고 도대체 뭔 상관이 있는 것이냐. 이 문제가 좀 점검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짧은 머리로 잘 연결이 안 되고요. 경호 주장도 그렇습니다. 영화 관람은 이미 끝난 과거 완료형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미래형 행위라면 아주 극단적으로 대통령 동선이 사전에 노출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먹은 인간한테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우려된다. 이렇게도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미 행위가 끝난 것인데 여기에 어떻게 경우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 요즘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납세자 연맹은 단지 영수증 내놓아라 이거잖아요. 영화 관람과 관련해서는. 근데 영수증 보고 도대체 어떻게 대통령에 대한 위해를 모의할 수 있는지 그냥 그 자체가 그냥 궁금하고 신기할 따름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종희님은 영화 관람이 경우에 그렇게 위험한데 공개는 왜 했을까요? 대통령실의 답변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대통령의 모든 활동은 통치행위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왜냐하면 그때 대통령 부부가 영화 관람을 왜 했냐면 당시에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에 빠진 영화 산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를 부여한 일정이었거든요. 그러면 영수증 공개 안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거꾸로 그러면. HBYI님은 이런 해석을 해주셨어요. 영화 관람은 고도의 통치행위 아니고 정치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각인시키려는 행위다.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앞서서 JB가 말하기를 행정심판위원회가 오늘 열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영수증 공개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건데 그렇죠. 행정심판위의 결정은 뭐 바로 나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마 오늘 바로 나올 것 같다고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정보 공개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만약에 납세자 연맹이 여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으로는 갈 수 있겠죠. 아하. 그러니까 이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다른 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행정심판은 바로 처리된다. 이런 점에서 행정소송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는 거겠죠.
그 영수증 국민들이 보게 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간만에 그 지방자치단체 이야기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충북 옥천군 의회가 어제 입장문 하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옥천군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우려를 표하며 이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일정을 중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요? 그래서 의회가 지적한 여러 문제라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크게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자료가 부실하다. 요거라고 하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인데 입장문 일부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대한민국 근대화에 기여해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추모받는 인물이다. 군수가 정치적 판단으로 숙모제 행사를 외면하는 것은 당리당략에 의한 전형적인 편가르기다. 이게 여러 문제 가운데 핵심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규철 옥천 군수가 유경수 여사 숙모제에 참석하지 않은 걸 문제 삼아서 의회의 어떤 활동을 중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네. 황규철 옥천 군수는 이날 그 다른 일정 때문에 숙모제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일단 숙모제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긴 한데 군수가 어쨌든 고 유경수 여사 숙모제에 참여하지 않은 게 주된 이유로 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를 중단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냥 그렇죠.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근데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숙모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전에 규정된 걸 그대로 읽어드리면 돌아가신 훌륭한 분의 넋과 어를 우러러 사모하기 위하여 올리는 제사거든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뭡니까? 사모잖아요. 근데 이 사모하는 마음은 내면의 양심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강요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00번 양보해서 숙모제가 옥천군이 주최하는 행사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거든요.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도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행사에 그러니까 군수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회 일정을 중지시켜버린다? 납득이 되십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힌트가 되는 단어가 그 입장문에 있습니다. 정치적 판단, 당리당략, 편가르기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옥천군 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5명, 민주당 소속 2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 황규철 군수는 민주당 소속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누가 당리당략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판단해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지 이걸 좀 되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역풍이다님의 촌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사 때도 사정 있으면 못 가요. 네, 정리가 안 됐나요? 네, 유경수 여사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정치적인 논란이 되고 공방거리가 되는 참 이 현상이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JB타임즈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